이 이야기는 병원이나 제약회사에서 꺼내기 껄끄러워하는 이야기입니다. 면역력만 올리면 된다는 말, 절반만 맞는 말입니다. 사람들이 면역 보조제는 열심히 먹으면서 오히려 면역력을 더 떨어뜨리는 음식들을 모른 채 먹고 있는 모습을 보면 너무 안타깝습니다. 면역력보다 더 건강을 망치는 음식들이 있다는 사실, 오늘 제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가공식품이 왜 해롭냐고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 몸으로 확인했고 환자들에게도 실천하게 했습니다. 그 결과는 너무나 놀라웠습니다.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바로 여러분께서 불필요한 질병을 겪지 않길 바라는 마음 때문입니다. 저는 83세, 40년 넘게 면역학을 연구한 이정호입니다. 제 진료실에는 매일 10명 이상의 만성질환 환자들이 찾아옵니다. 어르신부터 요즘 갑자기 면역력이 떨어진 30대까지 다양한 연령층의 환자들을 만납니다. 이제 은퇴할 나이를 훌쩍 넘겼지만 아직도 환자들을 만나는 이유는 제가 발견한 이 간단한 방법들을 더 많은 분들과 나누고 싶어서입니다. 저 역시 면역 질환을 앓았습니다. 50세, 과로와 불규칙한 식습관으로 자가 면역 질환 진단을 받았죠. 처음엔 저도 온갖 보조제를 먹고 약에 의존했습니다. 매년 감기를 5번 이상 앓았고 염증 수치는 계속 올라갔습니다.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가 정작 자신의 건강은 관리하지 못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었죠. 밤새 졸음과 싸우며 논문을 읽고 아침에는 제대로 된 식사도 못한 채 진료를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8년을 지내다 보니 몸은 점점 나빠졌고 면역력은 계속 떨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진료실에 찾아온 90세 할머니께서 저에게 물으셨습니다. 선생님은 왜 저한테 약만 권하시나요? 선생님도 약 드세요? 그 질문이 저를 깨우쳤습니다. 할머니는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난 평생 약 없이 살아왔어요. 우리 시골에서는 음식이 약이었거든. 그 말씀을 듣고 저는 깊은 반성에 빠졌습니다. 의사라는 직업이 주는 권위에 안주해 있던 제 자신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 후 10년간의 실험과 연구 끝에 저는 약 없이도 면역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단순히 책에서 배운 지식이 아니라 제 몸으로 직접 실험하고 환자들과 함께 증명한 방법들입니다. 처음에는 작은 변화였습니다. 가공식품을 줄이고 발효식품을 늘리는 습관, 정제당 대신 천연 감미료로 바꾸는 것, 음식의 조리법과 섭취 시간을 조절하는 것, 이런 작은 변화들이 모여 큰 차이를 만들었습니다. 지금은 약 없이 면역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염증 수치도 정상으로 유지하고 있죠. 수천 명의 환자와 함께 실험했고 그 결과를 오늘 공유합니다. 그중 다수는 이미 면역력 관련 약을 끊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실천하신다면 분명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혹시 여러분도 약에 의존하는 생활이 지치셨나요? 감기에 자주 걸리고 잔병 치레가 많아 좌절감을 느끼시나요?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될 것 같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3대가 복 받으실 겁니다. 처음엔 저도 어렵게만 느껴졌습니다.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죠. 수많은 논문과 연구 결과를 검토하고 직접 환자들과 실험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단 하나, 가공식품을 줄이는 습관만으로도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왜 이런 간단한 방법이 효과가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 몸의 면역 체계와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 몸은 외부의 병원균이나 독소에 대항하기 위해 면역계를 가동합니다. 강력한 면역 체계는 우리를 질병으로부터 보호하는 방패와 같죠. 그런데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이 이 방패에 구멍을 내고 있다면 어떨까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 면역력이 크게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특히 현대인들이 즐겨 먹는 일부 음식들은 면역 체계를 교란하고 염증을 유발해 면역력을 심각하게 약화시킵니다. 제 연구실에서는 30명의 만성 피로와 면역력 저하 환자를 대상으로 3개월간 식이요법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아무런 약물 변화 없이 오직 5가지 음식만 제한하도록 했습니다. 그 결과 참가자 전원의 염증 수치가 평균 40% 낮아졌고 백혈구 수치와 면역세포 활성도가 확연히 개선되었습니다. 이는 약물 치료와 맞먹는 효과였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부터가 본론입니다.
면역력을 떨어뜨리는 5가지 음식과 면역력을 높이는 방법에 대해 끝까지 들어보셔야 그 이점을 제대로 누리실 수 있습니다. 금빛지의 채널을 처음 방문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건강에 도움되는 좋은 말씀 자주 나누겠습니다. 100세의 건강을 위한 실천적 지혜를 매주 나누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까지 면역력은 유전적으로 정해진 것이라 바꿀 수 없다고 생각하셨나요? 아니면 면역력 관리는 단순히 비타민과 보조제만 먹으면 된다고 여기셨나요? 이제부터 진짜 면역력 관리법과 비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음식은 정제된 설탕입니다. 의외죠? 많은 분들이 설탕이 그저 살만 찌는 음식이라고 생각하시지만 사실 설탕은 면역 체계에 치명적인 타격을 줍니다. 당분이 그렇게 나쁜가요? 라고 반문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정제된 설탕은 우리 몸의 백혈구 기능을 현저히 저하시킵니다. 백혈구는 면역 체계의 핵심 병사들입니다. 이 병사들이 제 기능을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실 설탕 한 스푼의 효과는 놀랍습니다. 미국 로마린다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설탕 50g을 섭취하면 백혈구의 세균 제거 능력이 최대 5시간 동안 50%까지 감소한다고 합니다. 이는 우리 몸의 방어력이 절반으로 줄어든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정제된 흰 설탕은 비타민과 미네랄이 모두 제거되고 순수한 탄수화물만 남은 상태입니다. 이런 정제된 설탕은 체내에서 흡수될 때 비타민 B와 칼슘, 마그네슘 같은 중요한 미네랄을 소모하게 만듭니다. 이 미네랄들은 바로 면역체계 작동에 필수적인 요소들입니다. 제 진료실에 오셨던 67세 박미선 여사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선 씨는 당뇨는 없었지만 1년에 감기를 8번 이상 앓았습니다. 항상 피곤하고 면역력이 약해 조그만 바이러스에도 쉽게 감염되었죠. 미선 씨의 식단을 분석했더니 하루에 설탕을 평균 20스푼 이상 섭취하고 있었습니다. 커피에 설탕 2스푼, 시리얼과 요거트에 들어있는 당분, 간식으로 먹는 과자나 초콜릿, 그리고 음료수까지 생각보다 훨씬 많은 양의 설탕을 모르는 사이에 섭취하고 있었던 것이죠. 저는 미선 씨와 함께 실험을 해보았습니다. 설탕 섭취 전후로 혈액 검사를 통해 면역세포의 활성도를 측정했습니다. 그 결과 설탕이 많이 든 음료를 마신 후 약 2시간 뒤 면역세포 활성도가 45%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설탕은 체내에서 빠르게 흡수되어 혈당을 급격히 올립니다. 이렇게 혈당이 급상승하면 인슐린이 대량 분비되고 이 과정에서 염증성 사이토카인이라는 물질이 증가합니다. 이 물질은 만성적인 저강도 염증 상태를 유발하고 면역세포들의 기능을 방해합니다. 또한 설탕은 장내 미생물 균형을 깨뜨립니다. 우리 몸의 70% 이상의 면역세포가 장에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설탕은 유익한 장내 세균보다 해로운 세균과 칸디다와 같은 곰팡이의 성장을 촉진시킵니다. 이 불균형은 곧바로 면역력 저하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설탕을 완전히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연 상태의 과일에 들어있는 과당이나 꿀에 들어있는 천연당분은 식이섬유나 항산화물질, 효소와 함께 존재하기 때문에 정제된 설탕보다 훨씬 덜 해롭습니다. 제안해 드리고 싶은 대안은 스테비아, 자일리톨, 에리스리톨 같은 천연 감미료입니다. 이런 감미료들은 혈당을 급격히 올리지 않으면서도 단맛을 제공합니다. 또한 메이플 시럽이나 코코넛 설탕도 정제된 백설탕보다는 좋은 선택입니다. 그리고 절대 공복에 단 음식을 드시면 안 됩니다. 식후 디저트로 소량 드시는 것이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해 면역 체계에 덜 충격을 줍니다. 공복 상태에서는 어떤 당분이든 혈당을 더 빠르게 올리기 때문입니다. 미선 씨는 설탕 섭취를 하루 5스푼 이하로 줄이고 천연 감미료로 대체했습니다. 그리고 3개월 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면역 세포 수치가 정상으로 회복되었고 그해 겨울 내내 단 한 번의 감기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하루에 설탕을 얼마나 드시나요? 혹시 커피나 차에 설탕을 넣어 드시진 않나요? 가공식품 속에 숨은 설탕의 양을 확인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오늘부터 설탕 대신 천연 감미료로 바꿔보시는 건 어떨까요? 작은 변화지만 면역력 관리에는 큰 차이를 가져올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의해야 할 것은 트랜스 지방입니다.
트랜스 지방은 현대인의 식탁에 가장 흔하게 등장하는 독소와 같은 존재입니다. 마가린, 쇼트닝, 튀긴 음식, 과자, 빵, 라면 등 가공식품에 널리 사용되고 있죠. 트랜스 지방은 자연 상태에서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 인공적인 지방입니다. 식물성 기름을 수소 첨가하여 반고체 상태로 만든 것인데 이 과정에서 기름의 분자 구조가 변형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트랜스 지방은 우리 몸에 심각한 염증 반응을 일으키고 면역 체계를 방해합니다. 염증이 있는 상태에서는 면역 세포들이 효율적으로 작동하지 못합니다. 마치 소방수가 필요한 곳에 물을 뿌리지 못하고 엉뚱한 곳만 계속 적시는 것과 같은 상황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제 환자 중 72세 이상철 할아버지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철 할아버지는 평생 건강에 별 문제가 없다가 은퇴 후 갑자기 피부 문제와 잦은 감염으로 고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진료실에서 식습관을 물어보니 은퇴 후 아내와 함께 여행을 다니며 편의점 도시락과 과자, 빵 등 가공식품을 자주 드셨다고 합니다. 특히 아침마다 마가린을 바른 토스트를 드셨죠. 저는 이상철 할아버지의 혈액 검사를 했고 염증 수치가 정상보다 2배 이상 높은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면역 세포의 활성도도 매우 낮았습니다. 이는 트랜스 지방의 과다 섭취와 밀접한 관련이 있었습니다. 저는 할아버지에게 2주 동안 트랜스 지방이 든 모든 식품을 끊어보자고 제안했습니다. 마가린 대신 올리브 오일이나 아보카도를 사용하고 가공식품 대신 신선한 재료로 만든 음식을 드시도록 했습니다. 처음에는 이 나이에 음식을 가려 먹는 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라며 회의적이셨습니다. 하지만 오랜 설득 끝에 한 달만 시도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단 2주 만에 피부 발진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고 한 달 후에는 혈액 검사에서 염증 수치가 40% 감소했습니다. 3개월 후에는 면역 세포 활성도가 정상 범위로 회복되었습니다. 트랜스 지방이 어떻게 면역 체계를 망가뜨리는지 과학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트랜스 지방은 세포막의 구조와 기능을 변형시킵니다. 우리 몸의 모든 세포는 지방층으로 된 막으로 둘러싸여 있는데 트랜스 지방이 이 막에 끼어들어 세포의 신호 전달 체계를 방해합니다. 특히 면역 세포는 신호 전달이 매우 중요한데 트랜스 지방은 이 과정을 교란시켜 면역 세포가 병원균을 제대로 인식하고 대응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또한 트랜스 지방은 항산화 효소의 활동을 감소시켜 세포가 산화 스트레스에 더 취약해지게 합니다. 그리고 가장 심각한 문제는 장내 미생물 균형을 포기한다는 점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몸의 면역 세포 70%가 장에 있습니다. 트랜스 지방은 유익균의 성장을 억제하고 유해균의 번식을 촉진하여 장내 환경을 악화시킵니다. 이는 곧바로 면역력 저하로 이어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트랜스 지방을 피할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식품 라벨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입니다. 부분 경화유, 쇼트닝, 마가린 같은 단어가 있다면 트랜스 지방이 포함되어 있다는 신호입니다. 또한 튀긴 또는 크리스피라는 단어가 들어간 가공식품, 패스트푸드, 상업용 베이커리 제품은 트랜스 지방의 함량이 높습니다. 이런 음식들은 가능한 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한 대안으로는 올리브 오일, 아보카도 오일, 코코넛 오일 등의 자연 상태의 기름을 사용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특히 올리브 오일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 면역력 증진에 도움이 됩니다. 아보카도나 견과류에서 얻을 수 있는 건강한 지방도 면역 체계를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저도 매일 실천하고 있습니다. 아침 식사로 마가린 토스트 대신 올리브 오일과 아보카도를 얹은 통곡물 빵을 먹습니다. 그리고 가능한 한 모든 음식을 집에서 직접 만들어 먹어 트랜스 지방 섭취를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이 간단한 변화만으로도 83세인 지금까지 건강한 면역력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종류의 지방을 주로 섭취하고 계신가요? 혹시 편의점이나 빵집에서 사오는 음식에 의존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오늘부터 식품 라벨을 확인하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트랜스 지방을 피하고 건강한 지방으로 대체하는 작은 노력이 여러분의 면역력을 크게 향상시킬 것입니다. 세 번째로 주의해야 할 것은 과도한 알코올입니다. 많은 분들이 소량의 와인은 건강에 좋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적정량을 넘어선 알코올은 면역 체계에 치명적인 타격을 줍니다. 한두 잔 정도는 괜찮지 않나요? 라고 물으실 수 있습니다.
네, 소량의 알코올은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상의 양은 면역력에 심각한 손상을 일으킵니다. 과학적 연구에 따르면 과도한 알코올 섭취는 호흡기 면역 방어 시스템을 약화시켜 폐렴과 같은 감염병에 걸릴 위험을 2에서 5배 증가시킨다고 합니다. 이는 알코올이 폐의 점액선모 청소 시스템을 손상시키기 때문입니다. 또한 알코올은 백혈구의 수와 기능을 감소시키며 특히 자연살해 세포의 활동을 억제합니다. 자연살해 세포는 암세포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를 제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알코올은 이 세포들의 기능을 최대 75%까지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75세 정민호 할아버지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민호 할아버지는 평생 건강했지만 은퇴 후 소일거리로 친구들과의 저녁 음주 모임을 자주 가졌습니다. 거의 매일 소주 한 병 정도를 마셨죠. 그러던 어느 날 간단한 감기가 폐렴으로 발전해 한 달간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퇴원 후에도 잦은 감염과 피로로 고생하셨습니다. 병원에서는 특별한 원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민호 할아버지가 저를 찾아왔을 때 저는 면역세포 검사를 해보았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나이에 비해 자연살해 세포의 활성도가 60% 이상 낮았고 백혈구의 식균 작용도 현저히 저하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할아버지에게 알코올이 면역 체계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해 드리고 3개월간 완전히 금주해 보자고 제안했습니다. 처음에는 평생 술 마셔도 괜찮았는데 이제 와서 술 때문이라고요? 라며 의심하셨습니다. 하지만 건강을 위해 한번 시도해 보기로 했습니다. 한 달 후 민호 할아버지의 기침이 현저히 줄었고 3개월 후에는 면역세포 검사에서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자연살해 세포의 활성도가 거의 정상 수준으로 회복되었고 백혈구 기능도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알코올이 어떻게 면역체계를 약화시키는지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알코올은 소화기관에서 흡수되어 혈류를 통해 온몸으로 퍼집니다. 이 과정에서 장내 미생물 균형을 깨뜨리고 장벽을 손상시켜 유해 물질이 혈류로 들어가는 장누수 증후군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면역체계는 지속적인 경보 상태에 놓이게 되고 만성적인 저강도 염증이 발생합니다. 또한 알코올은 간에서 대사되는데 이 과정에서 간 기능이 저하되면 독소 제거 능력이 약화됩니다. 간은 면역 기능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간 기능 저하는 곧 면역력 저하로 이어집니다. 더불어 알코올은 깊은 수면을 방해합니다. 수면은 면역 체계가 재충전하고 회복하는 중요한 시간인데 알코올로 인해 수면의 질이 저하되면 면역 기능도 함께 약화됩니다. 완전한 금주가 어렵다면 음주 휴식 주기를 고려해 보세요. 예를 들어 한 달에 3주는 금주하고 1주만 적정량의 알코올을 마시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하면 면역 체계가 회복할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저도 젊었을 때는 가끔 술을 마셨습니다만 50대 이후로는 거의 마시지 않습니다. 대신 친구들과 만날 때는 차나 콤부차를 마십니다. 이러한 선택이 제 면역력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일주일에 얼마나 자주 술을 드시나요? 혹시 매일 한두 잔씩 마시는 습관이 있으신가요? 오늘부터 알코올 섭취를 줄이고 건강한 대안을 시도해 보세요. 3개월만 해보시면 면역력에 확실한 차이를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번째로 주의해야 할 것은 초가공식품입니다. 우리 생활에 너무 깊숙이 들어와 있어서 오히려 그 위험성을 간과하기 쉬운 음식입니다. 인스턴트 식품, 과자, 냉동 피자, 소시지, 햄 등의 가공육, 탄산음료, 포장된 쿠키와 케이크 등이 모두 이 범주에 속합니다. 바쁜 현대인이 어떻게 이런 음식을 완전히 피할 수 있나요? 라고 반문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완전히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 섭취량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큰 차이가 있습니다. 초가공식품이 면역 체계에 미치는 영향은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초가공식품에는 면역 체계를 교란하는 여러 성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인공 감미료, 방부제, 색소, 향료 등의 첨가물은 장내 미생물 균형을 파괴하고 만성 염증을 유발합니다. 특히 가공육에 들어있는 아질산염은 체내에서 발암물질로 변환될 수 있으며 면역세포의 DNA를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초가공식품에 흔히 사용되는 MSG는 일부 사람들에게 염증 반응을 일으키고 면역 체계에 과잉 반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제 환자 중 59세 박지영 씨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영 씨는 바쁜 직장 생활 때문에 거의 모든 식사를 편의점이나 배달 음식으로 해결했습니다. 아침은 편의점 삼각김밥과 커피, 점심은 도시락이나 패스트푸드, 저녁은 배달 음식이 일상이었죠. 그런데 최근 2년간 알러지 반응이 심해지고 피부 발진, 두통, 만성 피로가 계속되었습니다. 여러 병원을 다녀봤지만 뚜렷한 원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지영 씨가 저를 찾아왔을 때 저는 상세한 식단 기록과 함께 염증 지표 검사를 권했습니다. 검사 결과 CRP와 여러 염증 마커가 정상치의 3배 이상 높았습니다. 또한 장내 미생물 검사에서는 유해균의 비율이 비정상적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식단을 분석해보니 지영 씨는 하루 섭취 칼로리의 약 70%를 초가공 식품에서 얻고 있었습니다. 이는 면역 체계에 지속적인 스트레스를 주는 수준이었습니다. 저는 지영 씨에게 단계적으로 식단을 바꾸는 계획을 제안했습니다. 먼저 아침 식사만 바꿔보기로 했죠. 편의점 삼각김밥 대신 전날 저녁에 준비해둔 오버나이트 오트밀이나 계란 몇 개와 과일을 먹도록 했습니다. 점심은 배달 음식 대신 집에서 만든 도시락을 지참하거나 최소한 샐러드가 포함된 건강한 메뉴를 선택하도록 권했습니다. 또한 주말에는 간단한 요리를 배워 일주일치 음식을 미리 준비하는 밀프렙을 시도해 보도록 했습니다. 처음에는 어려워했지만 점차 습관이 되었습니다. 3개월 후 지영 씨의 염증 수치는 절반 이상 감소했고 알러지 반응과 피부 발진도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6개월 후에는 거의 정상 수준으로 회복되었고 오랫동안 시달렸던 만성 피로도 사라졌습니다. 초가공 식품이 면역 체계를 약화시키는 과학적 메커니즘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초가공 식품은 크게 3가지 경로로 면역력을 저하시킵니다. 첫째, 초가공 식품은 장내 미생물 생태계를 파괴합니다. 건강한 장내 미생물은 다양성이 풍부하고 유익균이 많아야 하는데 초가공 식품은 이 다양성을 감소시키고 유해균의 증식을 촉진합니다. 장내 미생물 균형이 깨지면 면역 체계의 70%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게 됩니다. 둘째, 초가공 식품에 포함된 화학 첨가물들은 직접적으로 면역 세포의 기능을 방해합니다. 예를 들어 일부 식품 착색료와 방부제는 자연살의 세포의 활성을 억제하고 백혈구의 식균 작용을 감소시킵니다. 셋째, 초가공 식품은 영양소 밀도가 낮고 빈 칼로리가 높습니다. 면역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비타민 A, C, D, E, 아연, 셀레늄 등 다양한 영양소가 필요한데 초가공 식품은 이러한 필수 영양소가 부족하거나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편의점 음식이나 배달 음식에 얼마나 의존하고 계신가요? 냉장고에 얼마나 많은 가공식품이 있나요? 오늘부터 작은 변화를 시작해 보세요. 한 끼 한 가지 식품만 바꿔보는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그 작은 변화가 모여 면역력에 큰 차이를 만들 것입니다. 5번째로 주의해야 할 것은 과다한 나트륨, 특히 정제된 소금입니다. 우리 한국인의 식단에서 가장 흔하면서도 간과되기 쉬운 문제입니다. 라면, 김치, 장아찌, 젓갈, 인스턴트 식품, 과자 등 우리가 즐겨 먹는 대부분의 음식에는 나트륨이 과다하게 들어 있습니다. 소금이 면역력과 무슨 관계가 있나요? 라고 의아해하실 수 있습니다. 놀랍게도 과다한 나트륨 섭취는 면역 체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하버드 의과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고나트륨 식이는 자가면역 질환 위험을 증가시킬 뿐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자가면역 질환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소금은 TH17세포라는 면역 세포의 활성을 증가시키는데 이 세포가 과도하게 활성화되면 류마티스 관절염, 다발성 경화증, 건성과 같은 자가면역 질환이 악화됩니다. 또한 과다한 나트륨 섭취는 혈관 건강을 해쳐 면역 세포가 몸 전체를 효율적으로 순환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나아가 나트륨은 항염증 세포의 기능을 억제하여 면역 체계의 균형을 무너뜨립니다. 73세 김영자 할머니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자 할머니는 평생 김치와 짠 음식을 좋아하셨습니다. 특히 장아찌, 젓갈 등의 발효식품을 매 끼니마다 드셨죠. 그러던 중 갑자기 피부에 원인 모를 발진이 생기고 관절통이 심해져 일상생활에 지장이 생겼습니다. 여러 병원을 전전하다 저희 병원에 오셨을 때
저는 혈액 검사와 함께 식이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검사 결과 염증 지표가 매우 높았고 특히 자가면역 관련 지표가 비정상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영자 할머니의 일일 나트륨 섭취량을 계산해 보니 무려 8,000mg에 달했습니다. 저는 할머니에게 2개월간 저나트륨 식이를 시도해 볼 것을 제안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입맛의 변화를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보통 저나트륨 식이를 시작하면 2, 3주 후에는 입맛이 변해서 이전에 먹던 음식이 오히려 너무 짜게 느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6주 후 영자 할머니의 피부 발진이 현저히 개선되었고 관절통도 50% 이상 감소했습니다. 2개월 후에는 염증 지표가 정상 범위로 돌아왔고 자가면역 지표도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나트륨이 면역 체계에 미치는 영향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몸은 정교한 염분-수분 균형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과도한 나트륨 섭취는 이 균형을 깨뜨려 다양한 생리학적 문제를 일으킵니다. 첫째, 고나트륨 환경은 T세포의 기능을 변화시켜 과도한 염증 반응을 유발합니다. 특히 고나트륨은 조절 T세포의 기능을 저하시키고 대신 염증을 유발하는 TH17세포의 활성을 증가시킵니다. 둘째, 나트륨은 대식세포를 과도하게 활성화시켜 염증성 사이토카인의 분비를 증가시킵니다. 이는 만성 염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셋째, 고나트륨 식이는 장내 미생물 균형을 파괴합니다. 특히 유익균의 성장을 억제하고 유해균의 번식을 촉진함으로써 면역 체계의 균형을 무너뜨립니다. 저 역시 과거에는 짠 음식을 즐겨 먹었습니다. 하지만 자가면역 질환 진단을 받은 후 나트륨 섭취를 크게 줄였고 그 결과 염증 수치가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지금은 음식을 조리할 때 소금 대신 다양한 허브와 향신료를 활용합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이제는 오히려 더 다양하고 풍부한 맛을 즐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하루에 얼마나 많은 나트륨을 섭취하고 계신가요? 음식에 소금을 추가로 뿌리는 습관이 있으신가요? 오늘부터 작은 변화를 시작해 보세요. 소금을 반으로 줄이고 신선한 향신료로 맛을 내보세요. 3주만 지나면 입맛이 변하고 3개월이면 면역력의 차이를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면역력을 떨어뜨리는 5가지 음식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건강은 거창한 데서 오지 않습니다. 매일 실천하는 작은 습관에서 옵니다. 40년 넘게 면역학을 연구하면서 저는 한 가지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면역력 저하는 절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이 상태는 우리에게 더 건강한 생활 습관을 갖도록 신호를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루 3번 식사 내용 하나만 바꿔도 면역력은 달라집니다. 의외로 많은 분들이 이 정도로 차이가 날 줄 몰랐다고 말씀하십니다.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세요. 오늘 커피에 설탕 넣는 것을 그만두는 것부터 시작해도 좋습니다. 점심에 패스트푸드 대신 집에서 준비한 도시락을 가져가는 것도 좋은 시작입니다. 모든 변화는 점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완벽을 추구하기보다는 지속 가능한 작은 습관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20%의 변화로도 80%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면역력을 높이는 긍정적인 식품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면역력을 떨어뜨리는 음식을 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적극적으로 면역력을 높이는 음식을 섭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첫째, 발효식품을 매일 드세요. 김치, 요구르트, 케피어, 콤부차 같은 발효식품은 프로바이오틱스가 풍부해 장내 미생물 균형을 개선하고 면역력을 높입니다. 발효식품 한 스푼이 프로바이오틱스 보조제 한 통보다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둘째, 다양한 색깔의 채소와 과일을 드세요. 각기 다른 색의 식물성 식품에는 서로 다른 항산화 물질과 파이토뉴트리언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브로콜리, 케일 같은 십자화과 채소는 면역 조절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셋째, 양질의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세요. 살코기, 생선, 콩류, 견과류 등의 단백질은 면역 세포 생성에 필수적입니다. 특히 아연이 풍부한 굴, 셀레늄이 풍부한 브라질넛 같은 식품은 면역 기능을 강화합니다. 넷째, 건강한 지방을 선택하세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연어, 아마씨, 호두는 염증을 줄이고 면역 세포의 기능을 개선합니다. 올리브 오일의 올레산도 면역 체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다섯째, 향신료와 허브를 적극 활용하세요. 강황의 커큐민, 생강의 진저롤,
마늘의 알리신 등은 강력한 항염증, 항산화 효과가 있어 면역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제 83년 인생에서 가장 큰 교훈은 건강이 가장 큰 재산이라는 것입니다. 돈과 명예는 건강을 잃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면역력 저하는 관리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제 환자들 중에는 20년 넘게 자가면역 질환으로 약을 복용하다가 이런 생활 습관 개선으로 약의 용량을 크게 줄인 분들도 많습니다. 물론 모든 분이 약을 완전히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적어도 약의 용량을 줄이고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함께 건강한 100세를 향해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